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입니다. 네, 오늘은 19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달걀을 품은 할아버지입니다. 달걀을 품은 할아버지는요, 작가가 웬디 앤더슨 홀퍼린입니다. 예, 이 작가의 이 작품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입니다. 이게 모파상의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쓴 작품이고요. 이 그림책의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은 글 없는 그림책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글 없이 그림으로만 이제 꼭 만화처럼 화면 분할을 막 이렇게 자잘하게 해놔놓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림하고 그 다음 그림하고 이야기 간격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만 봐도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글 없는 그림책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분할이 아주 자유롭게 돼 있어요. 만화책에서 보면은 뭐 길게 작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의 화면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글이 정중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글 밖에 그림 틀이 있는데 글을 싸고 있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 없이 또 글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보 그림책의 정보 같은 그런 정보들이 또 이제 자유로운 화면 분할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건 달걀을 품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 있죠. 할아버지 품에서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닭에서 알에서 이제 알이 해취되면서 까지면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그 과정이 작은 화면 분할로 해서 여러 장면으로 이렇게 쭉 나와주는 게 정보 그림책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림책 장르로서 정보 그림책, 그 다음에 사실주의 그림책,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그림책 이런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림책 장르의 혼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찻집을 경영하는 앙투안 할아버지와 닭을 기르는 그의 부인인 콜레트 할머니가 한 집에 살았지만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허리를 다쳐서 침대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달걀을 품으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발문입니다. 친구들 생각에 닭이 아니고 사람이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날까요? 사람은 어떻게 달걀을 품어야 하나요? 옛날에 에디슨이 달걀을 품은 적이 있었죠. 네, 그럼 병아리가 태어날까요? 네, 친구들은 병아리를 길러본 적이 있나요? 네,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앞표지에 보니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주인공 할아버지와 주인공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가 아주 배가 크시고 이렇게 생기셨죠. 그리고 닭을 안고 있는데 닭의 종류가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 종류가. 그리고 할머니가 닭을 키우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키우시는 닭들이 나오고요. 뒷표지에는 이분이 모파상이고요. 면지고요. 그 다음에 속표지에 할아버지가 닭장 속으로 들어가시나? 예, 밖에 이제 닭들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 이야기 시작입니다. 프랑스 작은 마을에 늘 껄껄 웃는 똥꼬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앙투안이랍니다.
작은 찻집의 주인이지요. 네, 마을이 아주 작게 되어 있는데 여기 찻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뚱뚱한 것은 자기 가게에서 파는 달콤한 슈크림을 매일 먹기 때문이에요. 또 손님이 레몬 주스를 달라고 할 때마다 할아버지도 한 잔씩 따라 마시기 때문이지요.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아주 많았어요. 모두들 앙투안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찻집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했어요. 이 보시면 여기에 전경이 나오고요. 이게 글이 있잖아요. 이 글이 있는 이 그림틀이 있죠. 그 그림틀마저도 이렇게 침범당하고 있죠. 그림으로.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님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아이하고도 소통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정원에서 비트 같은 식물이죠. 식물을 뽑는 모습. 그 다음에 네. 할아버지 가게에 파는 빵, 레몬 주스 손님에게 따라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야기 속에 나왔던 장면들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그림은 더 확장돼서 여러 이야기가 분할로 해서 나와주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 여기는 또 그림틀이 없잖아요. 글이 나와 있는데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과 아주 잘 지냈어요. 딱 한 사람, 부인인 콜레트 할머니만 빼고요. 콜레트 할머니는 할아버지만 보면 고함을 지르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카페의 모습이 노천 카페죠. 바깥 부분에 이렇게 탁자를 갖다 놓고 손님들이 야외에서 지금 차를 마시고 계시죠. 할머니 모습입니다. 할머니 모습, 그리고 할머니가 키우는 닭들의 종류가 이래 나오죠. 정보 그림책처럼. 할머니는 멧돼지처럼 성질이 사나웠어요. 할머니는 찻집 뒷마당에서 닭을 길렀어요. 뾰족한 코와 나무가지처럼 삐쩍 마른 다리,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를 가진 할머니야말로 꼭 닭을 닮았어요. 할머니는 기다란 목을 쭉 빼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친구들과 체스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면 화가 나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이 게으른 영감탱이야! 그렇게 놀지만 말고 나 좀 도와달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들들 볶아도 할아버지는 그냥 껄껄 웃었어요. 할머니의 달걀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를 보러 사람들이 찻집에 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정한 친구는 못 되었답니다. 달걀 사러 온 모습이고요. 네. 하루는 할아버지가 선반에 물건을 얹기 위해 사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양이가 펄쩍 뛰는 바람에 깜짝 놀라 그만 사다리에서 쿵 떨어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허리를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겨우 침대로 옮길 수 있었어요. 자, 위에 할아버지를 침대로 옮기는 모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왔네요. 할아버지는 끙끙 앓았어요. 아이쿠 온몸이 쿡쿡 쑤시네. 빵이랑 슈크림이 먹고 싶다.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창문에 있던 빨간 수탉이 꾸꾸닥 꾸꾸닥 소리치면서 온 동네에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러 왔어요. 모두들 달콤한 과일이랑 맛있는 슈크림을 들고 왔어요. 또 그날의 새로운 소식도 가지고 왔죠. 곧 할아버지는 아픈 것을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히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잔소리는 더 늘어갔어요. 가뜩이나 게으른 할아버지가 더 게을러졌으니까요. 버터 바람판 식빵같이 부푼 영감탱이. 이제 내가 씻기고 먹일 돼지가 하나 더 늘었다니까. 할머니는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저 눈을 한번 찡긋 깜빡거릴 뿐이었어요. 자, 할아버지 제스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이 친구들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한테 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닦아주는 모습, 그 다음에 친구들 오시는 모습 있고요. 할머니가 네, 할아버지한테 그날도 할머니가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을 때였어요. 프로스퍼라는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콜레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걀을 품고 있게 하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열이 많아서 몸이 따끈따끈 하잖아요. 할아버지의 양쪽 겨드랑이에 달걀을 품게 하고 닭장에 노란 암탉도 알을 품게 하면 병아리들이 태어났을 때 노란 암탉이 병아리들을 다 돌볼 수 있어요. 뭐라고? 난 암탉이 아니야. 깃털 하나 없는 내가 어떻게 달걀을 품어? 할아버지는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머리를 끄덕이더니 눈을 반짝 빛냈지요. 세상에. 닭에게 이빨이 나면 모를까? 내가 어떻게 달걀을 품어? 할머니가 생각하는 모습이죠. 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농장 풍경이 나오고요. 농장에서 닭장에서 이제 달걀을 회수해서 가져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죠.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닭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사랑스러운 닭들아, 이제부터는 앙터운 할아버지가 알 품는 것을 도와줄 거야.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와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란 암탉에게 달걀을 10개 품으라고 했어요. 자, 이건 당신 몫이에요. 깨지지 않게 조심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앞치마에 든 10개의 달걀을 보고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당신 정말 날 골탕 먹일 작정이요. 차라리 이 달걀들로 맛있는 오믈렛이나 만들어주지 그래요. 그러자 할머니가 인상을 쓰며 소리쳤어요. 아침밥은 꿈도 꾸지 말아요. 부푼 슈크림 같은 영감탱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저녁밥도 없을 줄 알아요. 당신과 노란 암탉은 각자의 둥지에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 할아버지. 여기 달걀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할머니의 고약한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다들 아무 말 안 하고 할아버지에게 편하게 기대고 앉을 베개를 가져다 주었어요. 배가 고픈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양쪽 겨드랑이 밑에다가 각각 5개씩 달걀을 넣었어요. 이 겨드랑이 밑에 달걀을 5개씩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커다란 팔을 살며시 오므렸죠. 그제야 할머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구경 온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부끄러워 달걀을 살며시 감추려다가 그만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조심해요. 달걀 하나 깨뜨릴 때마다 하루씩 굶을 줄 알아요. 불쌍한 앙투안 할아버지. 네, 사람들이 이제 이 베개를 이렇게 들고 오시는 모습. 네, 여러분이 같이 오셔서 웃고 계시죠? 달걀은 하나가 깨졌습니다. 할머니 모습입니다. 쉿, 조용히 해요. 달걀들이 시끄럽대요. 할아버지가 모두에게 말했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조용히 하라니까 사람들이 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걷고 있죠. 할아버지는 알을 품는 암탉처럼 얌전히 누워서 남은 9개의 알들을 정성스레 품었어요. 그러고 있어도 할아버지는 먹는 것은 꼬박꼬박 먹었어요. 친구들도 여전히 할아버지를 찾아왔고요. 침대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알들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사랑스러운 알들을 위해 멋진 음악을 들려주지 않겠나?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아코디언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려면 20하루가 걸린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그 긴 20하루 동안 할머니는 매일 암탉과 할아버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마침내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노란 암탉이 병아리 한 마리를 깠어요. 조금 뒤에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그 다음에도 계속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날 하루 동안 7마리 병아리들이 아래서 깨어났어요. 달걀 3개는 골마서 못 쓰겠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병아리들을 생각하자 할아버지의 가슴은 쿵쿵 뛰었어요. 할아버지가 품은 알에서는 병아리가 몇 마리나 나올지, 어떻게 생겼을지, 또 할아버지처럼 슈크림이나 빵을 좋아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낮잠을 자다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뭔가 콕 하고 한쪽 팔을 찔렀거든요. 톡 하고 깨어지는 소리가 났더니 콕콕 부리로 쪼는 소리도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톡톡 콕콕 그러더니 삐약삐약 마침내 병아리가 깨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작은 병아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병아리는 산같이 높은 할아버지의 배 위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 소리에 찻집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자, 병아리 알에서요, 이렇게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모습이 있죠. 할아버지 드디어 해냈군요. 정말 축하해요. 병아리가 할아버지를 닮았네요. 정말 통통하잖아요. 만져도 돼요? 모두들 웃으며 한마디씩 했어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세상에 또 한 마리가 나오는걸? 모두들 귀를 쫑긋하고 톡톡 콕콕 삐약삐약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 병아리는 할아버지 부드러운 수염 위에 올라가 앉았어요. 콜레타 할머니 어서 와서 보세요. 네. 얼른 달려온 할머니도 병아리를 보고는 무척 기뻐했어요. 병아리들이 또 나오네. 그날 오후 내내 톡톡 콕콕 삐약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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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침대 위에는 달걀 껍데기들이 널려 있었고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모두들 싱글벙글이었죠. 해질 무렵에 할머니는 8마리의 병아리들을 닭장에 있는 노란 암탉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팔 아래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9번째의 알이 남아 있었어요. 달이 뜰 때까지 그 알은 어찌나 조용히 있었는지 기다리다 지친 할아버지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네, 할아버지가 잠이 든 장면입니다. 깊은 밤에 할아버지는 뭔가가 팔을 콕콕 찌르는 것을 느꼈어요. 삐약삐약! 마침내 마지막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병아리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보드라운 깃털을 가진 친구야, 여기가 마음에 드니? 자, 여기 빵 부스러기를 먹어. 물도 마시렴. 너도 슈크림을 좋아할 거지, 그렇지? 우리 모두 네가 나오길 기다렸단다. 봐, 저 달도 널 보고 웃고 있잖아.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마지막 병아리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쉬운 듯 말했어요. 이건 내가 기르면 안 될까? 이젠 나도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잖아요. 이걸 기르겠다고요? 무슨 소리를 다 들어보겠네. 할머니는 병아리를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병아리들이 보고 싶었어요. 병아리들이 먹이는 잘 먹을까? 춥지는 않을까? 병아리들이 내 생각은 할까? 그날 밤 할아버지는 창문에 있는 빨간 수탉을 보고 갑자기 걱정이 되었어요. 저 수탉이 혹시 내 병아리들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할아버지는 잠옷을 펄럭이며 닭장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병아리들은 아주 잘 있었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귀여운 병아리들을 돌보고 있어요.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슈크림을 먹는 병아리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한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슈크림 좀 먹어볼래? 할머니도 더 행복해졌답니다. 할아버지가 닭들을 잘 보살펴 주어서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는 닭들이 나무에 앉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닭들이 원래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닭들에게 이빨이 났을까요? 아마도 났을 거예요. 그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네. 네, 여기 작가분이 굉장히 그 그림을 특이하게 그리셨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